일단 필러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뭐냐면 그 병원마다 좀 체계가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예를 들면 팔자주름이 가격을 A라고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팔자주름에 사용하는 필러의 개수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어떤 병원은 팔자를 치료하는데 한 개가 들든 세 개가 들든 그거는 상관없이 가격을 딱 정해주는 병원이 있죠. 그러면 그때 그런 병원은 필러의 양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거고, 개당 가격을 차지하는 병원은 어쨌든 필러를 많이 쓰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병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얼굴에도 굉장히 많은 필러가 사용되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오버필드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필러를 채워서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부작용,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도한 양은 자제해야 된다. 네, 난 참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보면은 얼굴이 정말 빵빵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누가 원해서 저렇게 했을까? 환자가 원했을까? 아니면은 의사가 저렇게 해줬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건가? 이게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과도한 양이 들어가면 아무리 잘 넣더라도 그럼 이게 꼭 누르면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꾹 들어가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필러는 어쨌든 세미 솔리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겔 형태죠. 겔. 고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체에 가까운 고체거든요. 이 필러는 아무리 단단한 걸 넣어도 고체처럼 이렇게 모양 유지를 아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코끝에 넣다 보면은 무리하게 올리다 보면은 코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팔자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 팔자하고 볼 사이가 없어지니까 부자연스럽고, 앞볼 같은 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필로우 페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커지기도 하고, 턱에도 또 무식하게 많이 넣으면 너무 뾰족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양이 좀 과도했을 때 생길 가능성이 많다 생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가끔씩 저한테 딱 왔는데 얼굴이 너무 빵빵한데 뭘 또 맞겠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는 이거는 뭘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봤을 때 예쁘게 안 될 것 같은데, 응?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은 뭐 우리 공 원장님이나 균 원장님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필러 부작용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넓은 범주에서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녹이는 약이 있어요. 그 녹이면은 대부분 잘 녹아요.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도 100% 히알론이 아니고 그걸 하는 어떤 물질들이 각유를 시키거나 이렇게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애들 자체도 또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00% 제거한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대부분 다 제거가 가능해요. 근데 영구적인 필러라든지 심지어는 공업용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오면 저희들은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뽑아져 나오면은 진짜로 공장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그 방에서 진동을 해요. 이게 뭐지? 이러면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유소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공장에 갔을 때 나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기름 냄새, 매캐한 냄새가 쫙 나와요. 아직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필러가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근데 제발 응? 그런 거는 이제 맞지. 너무 좋은 필러들이 많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대부분 다 그냥 잘 녹아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은 항상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얘를 둘러싸게 되죠. 일단 박노마린에서 이 둘러싸는 게 다 콜라겐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러싸가 있죠. 결국은 얘들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업용 실리콘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은 100%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공업용 실리콘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한테 10년 넘게 계속 실리콘 그거 야매로 넣어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계속 다니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돌아다녀요. 이게 정말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게 얘기를 해보면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커지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런 어떤 비의료인에 의해서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시술은 정말 이게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평생 안 없어지는 그런 어떤 불상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도하게 넣어버리면은 사실 원상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게. 근데 이 필러도 그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 번 맞고 예쁜데 또 지난해 녹으니까 1년 뒤에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 이게 싫으니까 근데 한 번 맞으면 10년 가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잘 유지가 되면 좋지만 얘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10년 동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쪽 눈 밑에 필러를 잘못했는데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이제 이마가 좀 뻥긋한 걸 갖다 원해서 필러를 한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은 여드름이 같이 심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봐요. 그게 아무래도 넣어준 거에 물리적인 그런 어떤 스페이스가 생기면서 그게 피지선을 자극을 하는지 그런 경우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필러를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스마지라든지 뭐 울세라든지 뭐 레이지 토닝 이런 문제도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딜 가도 불량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므로써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명한 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러 시술을 할 때 반드시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한 시술, 적당한 시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